안녕하세요. 금요일에 만나는 함께 살아내기의 김미경입니다. 한 주간 몸도 마음도 잘 지키셨나요? 우리의 몸과 마음은 하나입니다. 몸이 아프면 마음도 아파지고 마음이 아프면 몸도 병에 걸리게 되어 있습니다. 마음을 다스리는 자가 성을 빼앗은 장수보다 낫다라는 말처럼 우리의 마음의 상처가 해결되지 않으면 그 상처는 몸을 해치게 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마음까지 찌르는 무기가 되어 악순환의 상황을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자신의 마음을 알아주고 몸 상태를 체크하여서 건강한 삶을 유지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기도합니다. 성경 말씀 중에 12회를 혈루증으로 앓고 있었던 여인이 예수님 뒤에서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만 댔을 뿐인데 혈루증이 즉시 나았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 여인은 1년도 아니고 2년도 아니고 12년 동안의 혈루증을 낫기 위해 병을 낫게 해주는 곳이면 어디든 갔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매일 낙심과 절망 가운데 몸과 마음은 지쳐갔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여인은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 믿는 마음이 그 여인을 살렸고 그 여인은 몸이 치유되면서 마음도 깨끗이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의 몸과 마음이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나길 바라며 오늘 소개해 드릴 이야기의 주인공이 당신이라면 아마 마음이 많이 아프고 힘드실 것입니다. 현실의 상황과 환경이 좋지 않을 때 그 현실을 변화시킬 수 없는 상황이라면 대부분 그 상황에만 집중하기 때문에 그 문제에 모든 에너지를 뺏기면서 몸도 마음도 지쳐가는 것입니다. 저의 오늘 이야기를 들으시고 똑같은 상황에 계시다면 그 상황과 환경의 문제를 뛰어넘는 마음의 근육부터 키우셔야 합니다. 제 동영상 채널 중에 멘탈 훈련이라는 제목을 검색해 보시면 3개의 동영상이 있습니다. 도움이 되실 테니 자주 반복해서 들으시면서 마음의 근육을 단단하게 만드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격적인 이야기에 들어가겠습니다. 나르시시스트가 당신을 정서적으로 학대하고 가스라이팅하고 있지만 당신은 나르시시스트의 말과 행동이 정서적 학대인지 가스라이팅인지 모르고 뭔가 이상한 기류만 잡히지 실체가 잡히지 않아서 더욱 마음이 답답만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르시시스트의 정서적 학대는 아주 은밀하고 교묘하게 이루어지면서 정서적 학대라고 생각지 못할 경우가 많을 테니까요. 당하고 있으면서도 그 검은 실체는 연기처럼 한 영혼을 휘감아 버리니 뭔가 이상하다. 하지만 나를 가슴이 답답하게 만드는 정체는 뭐지? 하며 고개만 가요뚱거리고 있는 동안 나르시시스트는 속으로 승리의 기쁨으로 쾌재를 부르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시치미를 딱 떼면서 말입니다. 상황을 조작하고 현실을 잘 분별하며 객관적인 판단을 하지 못하도록 만들기 때문에 나르시시스트라고 구별하는 것은 참으로 어렵습니다. 지금부터 혹시라도 정서적인 학대와 가스라이팅을 당하고 있는 건지 알아차릴 수 있는 3가지 징조들을 말씀드릴까 합니다. 첫 번째, 나르시시스트가 언제 어떻게 나올지 몰라 마음이 조마조마하고 폭탄을 안고 있는 느낌이 든다면 그건 정서적인 학대나 가스라이팅이 일어나고 있을 수 있습니다. 이미 불안증이 생겨서 안절부절 못하게 되고 어떤 일에 집중을 못하면서 나르시시스트가 언제 트집을 잡을까 눈치를 보고 그로 인해 긴장의 연속이라면 나르시시스트가 메어놓은 줄에 질질 끌려다니는 상태까지 가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금방 서로 기분 좋게 이야기하다가 5분도 지나지 않아 아주 작은 말 한마디에 그것도 어느 누구도 그런 말에 화를 내거나 비난하는 상황이 아닌데도 나르시시스트는 얼굴의 표정이 바뀌면서 꼬투리를 잡아서 노려보면서 화를 내는 말도 안 되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말이 안 되는 일은 언제 어디서 왜 일어나는지도 모르고 당신은 정서적 학대를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길을 가다가도 운전을 하다가도 모르는 사람들과 시비를 걸어 싸움을 하는 등 반사회적인 행동을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면 착한 당신은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하기 때문에 보통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할 수 없는 일이라서
오히려 자신 때문에 저 사람이 화가 나서 그러나 하면서 자신이 잘못한 게 없나 되짚어 봅니다. 당신이 잘못했어도 그런 일을 저지르면 절대로 안 되는 일이죠. 그건 당신을 통제하고 조종하기 위한 목적이 도사리고 있을 수 있습니다. 결국 당신은 정작 해야 할 말도 하지 못하게 될 것이고 당신의 감정 표현, 욕구 표현도 하지 못한 채 나르시시스트의 눈치만 살피게 된다면 정서적 학대, 가스라이팅이 분명합니다. 건강한 사람이라면 서로의 진솔한 감정의 교류가 일어나고 자신의 감정을 지나치게 억제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 당신이 계속 억울한 감정이 든다면 정서적 학대를 받고 있을 수 있습니다. 나르시시스트는 거짓말을 수시로 잘하는 사람이고 우스움 모면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본인의 위상을 부풀리기 위한 것입니다. 나르시시스트는 당신이 말하는 모든 것을 부정하고 어떤 것도 그대로 믿지 않을 것입니다. 결국은 당신을 이상한 문제덩어리로 몰아갈 것입니다. 매번 어이없는 일을 당하고도 오히려 큰 소리치고 질책하는 것은 나르시시스트이기 때문에 착한 당신은, 갈등을 싫어하는 당신은 그냥 조용히 넘어가려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럴수록 만만하게 본 나르시시스트는 더욱 강도가 세지게 되면서 당신은 억울함을 풀 길이 없기 때문에 녹음이라도 해서 진실을 밝히려는 생각까지 들게 될 것입니다. 나르시시스트는 인정을 하고 사과를 하기는커녕 당신을 지독히도 못된 인간이라고 떠버리면서 더욱더 인정사정 없이 몰아세울 것입니다. 이것이 정서적 학대이며 가스라이팅입니다. 세 번째는 나르시시스트는 항상 존중받기를 원하지만 당신은 절대 존중해주지 않습니다. 나르시시스트는 자신을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며 최대한 나르시시스트의 심기를 건드리지 않으려는 그런 태도를 존중이라고 느낍니다. 그렇지만 나르시시스트는 상대방을 존중해주기는커녕 무례하게 구는 것이 자기 위상을 세우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만일 당신이 꼭 필요해서 자신의 의견을 말할지라도 나르시시스트는 당신의 진심 어린 말을 자신만의 법에 잣대를 들이밀어서 듣게 될 것이고 당신에게 매번 손가락이 향하게 될 것입니다. 네가 감히 나를 무시해? 모든 것은 네 책임이야 라며 분노를 내뿜을 것입니다. 당신은 당연한 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당신을 죄인 취급하며 자신의 위상을 깎아내리려고 했다고 생각하고 엄청난 보복을 하게 될 것입니다. 자신만을 위한 법을 지켜나가겠다는 태도로 말입니다. 이건 역시 정서적 학대이며 가스라이팅입니다. 심리치료사 크리스테프 콜랭은 당신은 사람 보는 눈이 필요하군요 라는 책에서 심리적으로 지배를 당하게 되면 갇혀버린 느낌으로 쳇바퀴 돌리는 햄스터처럼 아무리 용을 써도 그 안에서만 뱅뱅 돌게 되어 함정에서 빠져나갈 구멍이 보이지 않고 쳇바퀴가 돌아갈수록 사정은 더욱 악화된다고 합니다. 두려움은 언제나 떠나지 않는 먹먹한 불안이 되고 공황 상태에도 빠지게 된다고 합니다. 자기 중심과 자기 본능에서 동떨어진 삶을 살게 되고 당신은 그 사람에 뒤틀리고 배에 꼬인 논리를 차츰 따라가게 될 것입니다. 심리적으로 완전히 지배당한 피해자들은 전형적인 스톡홀름 증후군, 즉 인질이 자기를 납치한 가해자를 편들고 가해자의 논리에 동조하는 희한한 정신 상태가 된다라고 말합니다. 만일 당신이 이런 상황에 처해 있다면 먼저 알아차리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자신의 마음에 귀 기울이세요.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한 것인지 분별하셔야 돼요. 그리고 나는 무엇을 원하는가? 이 상황을 계속 받아들일 것인가? 가장 친한 친구가 이런 상황에 처했다면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고 말해줄 것인가를 자신에게 질문을 해보세요. 소중한 당신이 어떠한 경우에도 몸과 마음이 다치질 않길 바라며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지금까지 함께 살아내기의 김미경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